요즘에는 ETF의 구성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그 ETF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버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엔비디아의 조정론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반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AI가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 GPU 수요는 앞으로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초기에 3D 비디오 게임을 구동하는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게이머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기업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거대 언어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수적인 GPU 수요가 크게 늘자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AMD, 인텔과 빅테크주들이 AI 칩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구축하고 큰 규모의 워크로드 실행을 위한 프로세서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해당 사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분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해서 회사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각국 정부에 의한 AI 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보 차원에서 정보, 기술 주권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선제적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GPU, 여기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합한 AI 가속기에 중앙 처리 장치 CPU 등을 조립해서 만든 AI 컴퓨터의 집합체, AI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물결은 이제 시작이고 이에 따라서 AI 칩 수요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는 제약, 조선, 자동차 등 산업 부분에서도 앞으로 AI 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신형 AI 칩인 블랙웰을 공개한 데 이어서 지난 2일에는 내년에 고성능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2026년에는 그 다음 세대 칩인 루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칩 사재기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의 절반가량은 아마존,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구글 등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하이퍼스케일러, 방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가 사업 다각화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빅테크 외 스타트업, 미국 외 다른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칩을 대거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말 출시될 차세대 칩 블랙웰이 출시되면 엔비디아 실적 상승세는 더욱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호프라인보다 H로 시작하는 호프라인보다 AI 모델 확습에 2배 더 강력하고 추론 성능은 5배나 더 뛰어난 칩으로 개당 3만 달러, 약 4천만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호퍼칩 대비 약 4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인텔, AMD뿐만 아니라 테슬라, 메타 등이 자체 AI 칩을 생산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기술 격차를 더 벌리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혁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차 세대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제품 루빈의 HBM4 탑재를 공식화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최대 기술주 ETF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XLK가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S&P 500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ETF예요. XLK가 리밸런싱, 정기자산 재배분이죠. 리밸런싱으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기존에 6%였어요. 그런데 21%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과 함께 22% 비중이거든요. XLK의 가장 거의 50% 가까이 돼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은 22%는 그대로 두고 애플의 비중은 22%에서 4.5%로 확 줄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가 이제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변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XLK는 포트폴리오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각각 20% 넘게 비중을 두고 있는 ETF예요. 엔비디아 보유 비중은 약 6%에 불과해서 그동안 AI 상승 랠리만큼 상승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XLK ETF의 총 운용 자산이 712억 달러, 약 98조, 100조 원에 가까운 이 점을 고려할 때 자산 재배분 과정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매수 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으로 이 ETF에는 엔비디아 주식 110억 달러를 매입하고 애플 주식 120억 달러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우지수에도 인텔 대신에 편입을 하게 되면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투자 자금들의 추가 매수가 또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대기업에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 시가총액 1위가 없다는 것은 또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정말 빨랐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다가 엔비디아는 $1,000가 넘었었는데 최근 10대 1 주식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는 지난 6일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랐다가 이후 주가가 소폭 내리면서 다시 3위로 내려왔었습니다. 향후 1년간 기술 분야에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향하는 경쟁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종목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시총이 3조 달러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만큼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의 차이를 점점 더 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지난 5월 초에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 말씀드렸어요. NVDL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주가가 $40 직전이었습니다. $40가 채 안 됐었는데 오늘 현재 85.25달러까지 올랐어요. 단 한 달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한 사람은 한 달 만에 100% 이상,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내년에 엔비디아 시총이 5조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수, 주가들이 오르니까 S&P 500도 계속 5,400, 5,500, 5,600, 6,000까지 올리고 있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 지금까지 나온 최고치예요. 현재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에서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만은 향후 10년간 전체 매출 구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 투자회사 서스케 한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롤랜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의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습니다. 롤랜드는 이 회사가 번창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PER, 주가 수익 비율 51.5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